자, 반복문은 자바에서 반복문으로 쓰는 것은 이제 포문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o while이 있습니다. do while이 있으셔서 이제 이것에 대한 것은 이제 하시면 이제 기본 처리에 대한 문법은 다 끝났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그래서 반복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107페이지 같이 계속 일렬로 나열을 쓰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수열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1, 2, 3, 4, 5, 6, 7 이렇게 쓰시면 일씩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은 눈에 확 보이시죠? 이런 게 이제 제일 간단한 수열입니다. 수열. 그러니까 숫자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그러는데 그 1, 2, 3, 4 이렇게 되면은 요게 한 개씩 올라갈 때마다 1씩 증가하고 있네. 1씩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플러스 1, 1씩 증가하고 있네. 요거 이제 그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복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반복문으로 만들어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반복문에 해당되는 처리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배우시는 게 포문입니다. 포문. 이게 반복문. 포문입니다. 그랬더니 교재에서는 while문이 먼저 나왔네요. while문. while, do while이 나왔고 포문이 뒤에 나오네요. 이런 포문부터 보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포문에 해당되는 거고요. 시작이 뭐부터 시작하면 1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시작을 하고 그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게 플러스 1씩 증가되시면서 그러니까 요게 데이터가 변하네요. 처음에는 1이었고 그 다음에 2였고 그 다음에 3이었고 데이터가 변하니까 변수를 한 개 쓰면 되겠구나. 변수 써가지고 그 한 번 할 때마다 플러스 1씩 증가를 하면 되겠구나. 플러스 1 이렇게 증가를 시켜서 사용한다. 그 어디까지 하냐면 4까지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점점점에서 10까지 돼 있으니까 10까지 합니다. 로 이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10보다 적거나 같다. 10보다 적거나 같으면 무조건 실행해라. 얘는 1은 10보다 적거나 같죠? 그러니까 실행하고 2도 실행하고 3도 실행하고 5, 6, 7, 8, 9 실행하고 10 실행하고 11이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11이 되면 얘를 빠져나옵니다. 이게 조건이죠. 조건이니까 true and false, true나 false가 나온다. 불리언 타입이네요. 이렇게 나온다. 이걸 전부 다 표시를 하셔야 돼요. 표시를 해서 사용이 되고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하는지 1부터 시작해요. 1부터 두 번째 그러면은 반복할 때 이게 실행이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조건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요. 세 번째 이게 이 변수를 지정을 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저장을 해놔야 된다. 그때 그 수열의 일정한 규칙은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을 시켜서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되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지금 이제 컨디션 중에서 챕터 4이고요. SRC. 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에서요.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를 한 개 만드실 텐데, 클래스는 114페이지에 있는 포이에제입니다. 포이에제. 그래서 포이그젠플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루프 이그젠플에다가 써놨네요. 패키지로 루프 이그젠플.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고, 패키지는 여기 패키지, 루프, LOP, 루프 이그젠플, 이그젠플. 올 소문자로 패키지는 올 소문자로 썼죠. 그래서 패키지 쓰실 때 대문자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큐멘트 즐겨찾기 해두세요라고 이제 즐겨찾기를 시켜드렸는데 자바 도큐멘트 쪽에 이제 패키지를 북마크에서 오라클 자바 도큐멘트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게 전부 다 패키지인데요. 패키지가 보시면 다 소문자예요. 소문자고 점점점으로 되어 있고 소문자에 해당되는 게 작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바 JDK SE 해당되는 게 전부 다 소문자입니다. 패키지로 보여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키지 위에 있는데 오버뷰 모듈 패키지 패키지가 클릭이 안 돼. 클릭
클래시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에 해당되는 걸 보고 싶다. 그래서 시스템을 치면 서치도 안 되고 좀 되지. 2로 그 자바점 베이스를 가시면 얘가 모듈이네요. 모듈 자바점 베이스를 가시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바점 LNG 여기 보시면 이 패키지가 올 전부 다 소문자로 다 이쪽에 이제 서비스 쪽에 해당되는 거 말고 그 위에까지도 전부 다 보시면 다 소문자로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 패키지는 소문자로 쓰는 거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소문자로 계속 쓰고 있고요. 그 루프 이그젬플 이렇게 해서 소문자 올 소문자로 썼습니다.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름 포 이그젬플 1 포 이그젬플 1 이렇게 쓰셨고 메인 만드시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서 쓴다. 됐죠? 네, 써주시고요. 자, 그 위에 INTI가 되어 있는데 INTI 이렇게 INTI는 안 쓰고요. INT 썸만 쓰겠습니다. 썸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요. 포문 돌리겠습니다. 포 그 밑에 포 있으시고 가로 열고 우리가 포문의 형태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포라고 쓰실 때 가로 열고 이제 초기값 세팅할 때 사용한다. 세미콜론 쓰시고요. 끝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조건 세미콜론 그 다음에 증감값 증감에 해당되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처리문 한 개. 그 처리문이 여러 개일 때는 중괄호 중괄호 합니다. 처리 한 개. 그 처리문이 여러 개일 때는 중괄호 중괄호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되시겠죠? 요런 형태로 쓰셔야 되고요. 초기값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재 int 그 i를 여기다 쓰세요. int i 써주시고요. 이꼬로 한번 쓸까요? 이꼬로 1 이렇게 쓰시면 이제 자료가 완성이 됩니다. 세미콜론 찍으셔야 되고요. 1부터 아까 1부터 10까지에 대한 거니까 지금 클래스를 짜긴 짜는데 지금 이제 1부터 10까지 더하는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 작성을 한 거예요.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1 썼고요. 그 다음에 10까지는 돼야 되니까 조건 10이 포함이 되도록 조건을 만드셔야 돼요. 조건은 이제 적거나 같다. 10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증가값 플러스 1 증가시킨다. i는 i 플러스 1 괜찮습니다. i 플러스 이꼬르 1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수식을 쓰셔도 되시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실행되는 거 한 개니까 썸 플러스 이꼬르 한 개네요. 그래서 썸 플러스 이꼬르 i 한 개니까 그 중괄호 중괄호를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썸에서 보니까 그 여기 may 아마 has been initialized 초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 계산할 수 없어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initialize variable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기본값으로 넣어줍니다. 이꼬르 0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거 이꼬르 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0 그 더하기를 할 때는 초기값을 0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곱하기를 할 때는 1로 하시면 됩니다. 1 0 곱하기 100 해봐야 0이죠. 0으로 뭐든지 곱하면 0이 돼버립니다. 근데 0 곱하기 1 하면 1이 되는 거죠. 초기값 맨 처음에 첫 번째 숫자가 들어가게 돼서 그 합계를 낼 때는 0부터 초기값을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1을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1 되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요게 i가 포문 안에서 선언이 됐어요. 인티저 int i 이꼬르. 그러면은 포문 안에서 원래는 중괄호가 있는데 여기가 단독 블록으로 돼 있으시고요. 포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i가 선언이 돼서 생겼다가요. 포문 밖으로 나가면 i가 사라집니다. 요 i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시소 썸 이렇게 해서 썸을 한번 찍어보시면 시소 썸을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그 55가 이게 1부터 10까지 하시면 55가 되는 거죠. 55가 잘 찍혀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실행이 되시고요. 그 초입값에 해당되는 여기 앞에 초입값에 해당되는 것이 뭐 j는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포문에서 초입값 부분이 세미콜론까지 초입값이에요. 여기 끝난다. 근데 초입값을 2개, 3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2개, 3개 한꺼번에 포문 안에 써야 되면 콤마를 이용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콤마를 이용해서 쓸 수 있고 증감도 마찬가지. i 플러스 근데 j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증감되는 것도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되거나 또는 이식 증가하자 이것도 가능하십니다. 이꼬로 뭐 j는 j 플러스 이렇게 해서 2 나중에 이식 증가하자 이것도 가능하시고 j가 이렇게 2번 나오면 좀 그러니까 플러스 이꼬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셔서 이식 증가시키자 증감에 해당되는 것도 콤마를 이용해서 2개, 3개 컨트롤이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j를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경고가 나고 있겠지만 여기 지금 뭔가 경고가 나고 있는데 이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원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발생된다. 근데 지금 현재 조건은 i만 가지고 조건을 물어보고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 포문 형태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int i를 그 밖에다 써놨어요. 저희가 반복되는 매기변 반복되는 변수를 보편적으로 ijk11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의 습관인데요. ijk1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뭐 그 뒤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으면 점점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선언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게 그냥 ijk11으로 나오면 i가 반복할 때 사용되는 변수이구나 이렇게 이제 금방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특별하게 변수 이름을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랭귀지 컴퓨터 이렇게 짜시는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쓰셔가지고 보통 이제 ijk11을 써가지고 이제 처리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보기가 편하죠. ijk11이 나오면 i는 반복되어지는 변수에서 사용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쓰셔도 좋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포문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문의 형태는 이제 초기값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이렇게 반복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감이 있어야 됩니다. 증감 이렇게 있어야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처리가 되는 거죠. 처리되는 문장이 이렇게 처리문에 해당되는 게 나와야 합니다. 처리문이 한 개인 경우에는 중괄호고 중괄호를 안 쓰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처리 한 개라고 쓰셨고 처리된 거는 이제 한 개인 경우에는 중괄호고 중괄호를 안 써가지고 저는 이제 써놨고요. 이게 교재처럼 이제 이게 눈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괄호고 중괄호를 쓰세요. 쓰시고 저처럼 이제 그냥 하려면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안 쓰셔도 무관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스위치문 쓰는 거나 if 문장 쓰는 거나 똑같습니다. if 문장에서 이제 조건에 맞는 게 한 개만 처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 개인 경우에는 중괄호고 중괄호를 안 써도 되고 0개 이상
인 경우에는 반드시 쓰셔야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이제 포문 형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초기값이 밖에 있어요. int, i는 이렇게 해서 0이 아니라 1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교재에서는 i만 선언해 놓고 초기값을 지정을 안 했어요. 초기값이 있네요. 초기값이 있으면 초기값을 빼시면 돼요. 있으니까 for i를 쓸 때에 for 쓰시고 i가 없으니까 그냥 세미콜론 찍습니다. 찍으시고 요 뒤에 거를 이렇게 쭉 쓰시면 사용하시면 되는데 썸이 계속 더해지니까 썸도 초기값을 다시 세팅해서 썸 이꼬르 0 0으로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그 55가 두 번 찍히셔야 돼요. 하시고 처리문 예 됐네요. 그리고 시소로 이제 얘를 찍어 보시면 문법 오류가 없죠. 찍어 보셔서 실행해 보시면 55 이거 55인데 이거 아무것도 안 찍었네. 썸 찍어라. 아무것도 안 찍어서 55 나왔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게 조건이 초기값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빼는 거죠. 생략해서 빼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네. 뺄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초기값 i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형태에 맞춰서 쓰는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자꾸 빼요. 자꾸 빼가지고 쓰는데 i는 1이고요. 똑같이 썸은 0 작성을 하시고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조건도 뺄 수 있습니다. 빼시면 무조건 무한 루프 돌아서 요 밑에 것까지 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unreachable code 여기까지 다 다르지 못합니다. 무한 루프 돌아서 이게 얘는 포문은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 루프를 돌리면 안 되니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문장을 짭니다. if 문장 줘서 if 만약에 요것의 반대 i가 10보다 크면 i가 크다 10보다 크면 빠져나가자 break 포문을 쓰면 그 break를 쓰시면 for while를 빠져나간다. 그 break for switch도 빠져나가죠. switch for while을 빠져나간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반대니까 1, 2, 3, 4, 5, 6, 7, 8, 90까지는 돌고 얘가 11이 되면 10보다 커져서 브레이크에 의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가서 한다.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반복되는 조건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어서 하시면 생략할 수 있다. 되시겠죠? 생략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류가 안 나죠? 언리처블이 해제됐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쓸 수 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순서입니다. 포문에 실행되는 순서. 포문에 실행되는 순서는 초기값이 1번. 지금 이쪽에 보시면 초기값이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물어보는 게 2번.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게 3번. 이시고, 그 다음에 4번이 증가입니다. 4번. 그러니까 1 초기값, 2 조건, 3 처리, 4 증감. 되시겠죠? 이런 순서에 맞춰서 이제 처리되고, 그 다음에는 1번은 한 번만, 초기값은 한 번만 되는데, 2, 3, 4, 2, 3, 4를 뺑뺑이를 돕니다. 이렇게. 2, 3, 4, 2, 3, 4를 뺑뺑이 돌아가지고 처리를 마무리하게 된다. 되시겠죠? 자, 이제 맨 아래 거 보겠습니다. 맨 아래 거. 자, 여기를 이제 복사해서 다른 형태를 한 게, 마지막에 이제 증감되는 거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1, 초기값. 예, 얘가 1 초기값을 쳤죠. 초기값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 포문에서 조건입니다. 조건. 여기에 이제 빠져나올 조건인데 2 조건을 물어보시고요. 조건 물어보시고 그 밑에 게 3번입니다. 3번 3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지워요. 그 다음에 4번 증감인데 이걸 지우면 증감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안 되니까 계속 뺑뺑이 돕니다. 뺑뺑이 돌아 계속 무한루프 돌으세요. 그래서 i 플러스 세미콜론 여기가 4번에 해당되는 건데 4 증감 그 다음에 도니까 2, 3, 4, 2, 3, 4, 2, 3, 4 계속 돈다. 되시겠습니까? 네,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동일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포문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포문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근데 구성은 다 있어요. 맞추면 구성이 돼 있으시고 여기가 초입값이 있고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 있고 증감이 있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포문의 형태가 그냥 빼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포문을 그냥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무한루프를 돌린다. 지금 이제 포로 무한루프를 돌린 겁니다. 포의 무한루프 무한 반복인 거죠. 반복을 처리를 해서 시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무한 반복을 하고 싶지만 조건문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딩을 작성하시면 위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세미콜론에 있어서 구성 요소만 맞으면 되고 구성 요소가 빠지더라도 그 여기서 어딘가는 채워 넣으시면 되고 아시겠죠? 제가 채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무한루프 돌릴 때 이렇게 쓰시는데 그 무한루프를 포문으로 돌리지 않고 보통 무한루프는 그 while문으로 돌립니다. while문. 보통의 경우는 이제 while문을 이용해서 while문 이용 하게 되는데 while문 다음에 조건을 쓰시게 되는 거거든요. 조건 쓸 때 그냥 true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true라고 쓰시면 이렇게 무한루프가 돌아갑니다. true라고 쓰시면 무한루프가 돌아가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